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포인트 어트랙터에 관련된 예제를 하나 더 다뤄볼까 합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포인트 어트랙터는 커브 위에 포인트를 추출을 하고 그 포인트들과 어트랙터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형태에 적용을 시키는 예제였다면, 이번 예제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D 그리드를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2D 그리드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와 어트랙터로 사용할 한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형태에 적용시키는 방식은 지난 예제하고 동일한데요. 그 후반부에 또 다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적용을 시켜서 거리를 기준으로 특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은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그 밖에 있는 그 범위 밖에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는 또 다른 색상을 부여를 하는 이러한 조건부 형식의 데피니션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작할 거는 그리드 형태의 포인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퀘어라고 쓰시면, 자, 여기에 가장 처음에 있는 2D 그리드 with square cells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죠. 걔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 컴포넌트는 인풋으로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드의 기준점, 기본으로는 원점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드가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기준점이 될 부분을 포인트로 받고요. 그 다음에 S는 한 칸의 크기, 지금 기본 디폴트 값이 1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한 칸이 1 크기, 1 유닛인 그리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EX, EY는 X축, Y축으로 몇 칸씩 만들 건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5칸 되어 있으니까 X 5개, Y 5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숫자를 변경을 해서 크기를 좀 바꿀게요. 먼저 슬라이드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10이라고 바로 쳐서 넘버 슬라이드 0부터 10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넘버 슬라이드를 S에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셀 크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우선 한 5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몇 칸이 생성이 될지 20으로 해놓고 20을 둘 다 연결시킬게요. 그러면은 가로 세로 X축, Y축으로 20칸씩 작성이 되겠죠. 자, 이 결과는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cells라고 해서 이 한 칸씩의 라인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패널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자, rectangle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각형 선 커브 자체가 결과물이고요. 또 하나 P는 이렇게 패널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좌표들이 쭉 나오고요. 실제 포인트를 보고 싶으시면, 자, 포인트 파라미터를 검색을 해서 연결하면 포인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포인트를 그냥 두고요. 자, 이제 각각의 포인트와 제가 어트랙터로 사용될 포인트의 거리 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라이노에다가 자, 포인트를 하나 찍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라스호퍼로 끌고 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포인트들, 포인트 세트와 어트랙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할게요. 디스턴스라는 파라미터, 컴포넌트가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요. 자, A와 B를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아마 라인 가지고, 자, 라인이라는 컴포넌트 이렇게 된 거죠. 두 포인트를 연결시켜서 선을 그려주는 컴포넌트예요. 얘를 가지고 과연 디스턴스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에랑 아래 세트를 연결시키면 선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에서 어트랙터 포인트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트랙터 포인트를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자, 우선 라인은 다시 지워버리고요. 자, 거리가 계산이 됐으면, 자, 이제 여기에다가 원을 그릴 건데요. 자, 서클 바로 위에 거죠. 베이스 플레인과 레디어스로 만들어지는 서클. 서클의 중심은 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각각의 코너 포인트, 이 포인트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레디어스 값은 그냥 한 가지의 값을 쓸 게 아니고요. 이 거리 값에 의해서 레디어스도 변형이 됩니다. 멀리 있는 원은 그만큼 크고 가까이 있는 원은 작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디스턴스 값을 그냥 제가 한번 레디어스 연결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점과 이 점과의 거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 거리에 의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말인즉슨 먼 원일수록 반지름 값이 많이 커지게 될 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반지름 값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반지름 값을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일정 비율만큼 낮춰주기 위해서 그냥 디비전, 특정 상수에 의해 값을 나눠줄게요. 그래서 이 거리 값을 A로 연결하고 B에다가는 제가 특정 수를 넣겠습니다.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 한 100 정도 해서 나눠볼게요. 그리고 그 나눠진 값이 다시 반지름으로 들어가겠죠. 자, 100으로 나눴더니만 숫자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원이 거의 작게 보이죠, 굉장히. 숫자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점점 원이 커질 거고, 뭐 어느 정도까지 됐다 치면은 그냥 멈출게요. 자, 그러면 어트랙터와 가까이 있는 점은 굉장히 원이 작을 거고, 어트랙터와 멀리 있는 점, 원은 조금 적당히 커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원과 아주 가까이 있는 원, 이 어트랙터와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원 같은 경우 원이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문제예요, 이번엔. 자, 그래서 특정 값을 더해 줄게요. 이 디스턴스와 디비전 사이에 제가 플러스 계산을 하는 특정 값을 더하는 컴포넌트를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그냥 키보드 플러스를 타이핑하면 이렇게 에디션이 떠요. 자, 그러면 디스턴스 값에 특정 값을 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넘버 슬라이더를 카피 페이스트로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걔를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턴스에 특정 값을 더하게 되고 그 증가된 디스턴스를 다시 나누기를 연결시킬게요. 자,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의 반지름이 확보된, 가장 작은 원이 어느 정도의 반지름이 확보가 됐고,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원이 조금 더 커졌죠. 좀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슬라이더를 조정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해 볼게요. 우선 나누기를 조금 크게 하면, 아니면 자, 이렇게 적당히 두 개의 슬라이더를 조정을 해서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고 가장 가까운 원도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상태로 하고요. 자, 살짝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값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이 원들 가지고 익스트루드 시킬 건데 지난 예제와 마찬가지로 거리 값에 따라서 익스트루드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익스트루드 컴포넌트를 갖다 놓고요. 원을 익스트루드 할 거고, 어느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하느냐? Z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1유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유닛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디스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냥 우선 디스턴스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멀리 있는 거랑 가까이 있는 거랑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나누기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디비전 나누기를 슬라이더와 함께 선택해서 카피 페이스트,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다시 제대로 연결시켜주고 나눈 값을 Z축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이 너무 크니까 조금 조정을 할게요. 자, 대략 이 정도면 되겠네요. 반 정도 낮추니까 그냥 무난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넘버 슬라이더를 지금 0부터 100까지인데 2만 나눠줘도 충분하니까 바꿀게요. 0부터 자, 1부터 하죠. 나눗셈이니까 그냥 1부터 2까지로 하되 5까지로 하죠. 우선 넉넉하게 5까지로 하되 소수점 하나까지 추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5 사이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넘버 슬라이더가 만들어지고요. 현재는 2.0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OK 누르고 소수점 적용됐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범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익스트루드까지 적용이 돼서 이제 실린더 형태의 서피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닫아주기 위해서 캡 홀스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애들 다 끄고 모두 다 프리뷰를 끄고 캡 홀스만 켜놓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한번 포인트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컴퓨터가 빠르면 바로바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도 제일 낮은 게 너무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요 윗부분에 에디션을 넣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디션을 한 번 더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의 기본 익스트루드 값을 보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에디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마음대로 넣어서 이 범위를 본인이 원하는 정도까지 확장을 시켜주시거나 좀 더 축소를 시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건식을 하나 더 사용을 할 건데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어트랙터 점과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실린더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할 거고요. 그 범위 밖에 있는 애들은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할 거예요. 자, 색상을 칠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 그래스허퍼의 프리뷰 색상이 만들어진 거는 빨간색, 제가 선택한 컴포넌트가 만드는 결과물은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색깔인 빨간색과 녹색이 아닌 제가 임의의 색상을 칠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컴포넌트냐면 커스텀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색상을 넣어주는 컴포넌트고요. 자, 인풋은 두 개 해봤습니다. 어떠한 객체를 색상을 칠할 거냐, 어떠한 색상으로 칠할 거냐입니다. 자, 캡폴스가 G로 들어가겠고요. 잠깐 끄고, 자, 기본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핑크빛 기본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색상을 바꿀게요. 가장 쉽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컬러 스와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스와치라고 치면 컬러 스와치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자, 얘를 갖고 오면은 자, 단순하게 생긴 스와치고요. 자, 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자, 이러한 창이 뜹니다. 자, 여기 부분을 제가 이동을 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HSV 값을 각각 조정을 해서 제가 색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꿀 수도 있고,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알파 값이에요. 불투명도. 자, 요거를 통해서 제가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가 빨간색으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한 세트를 더 복사를 해서 자, 이제 밑에 거는 파란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 실린더들 중에서 범위에 따라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나가 있느냐를 구분을 해 줘야 돼요. 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디스턴스 값을 활용을 할 거고요. 각각의 디스턴스 값이 특정 숫자와 비교를 해서 크냐 작냐만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걸 쓸 거냐면 smaller 라고 쓰시면 smaller than 이라는 컴포넌트가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1부터 10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하나 넣어 놓을게요. A와 B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A는 디스턴스 값이 될 겁니다. 각각의 포인트들의 디스턴스 값과 100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디스턴스가 100보다 작냐 라는 걸 비교를 하는 거죠. 그 결과값을 보면은 패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 true가 나오죠. 웬만한 거는 쭉 내려가다 보면은 false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모든 디스턴스 값이 100보다 작다는 얘기죠. 100이 뭐 대략 한 2쯤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100 안에 들어오니까 다 true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비교 값을 좀 낮춰 볼게요. 언젠가 false가 나올 때까지. 자, 지금 50쯤 가니까 false가 나와요. 자, 50이 아마 대략 한 중간쯤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만, 자, 그러면 50을 두고 우선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결과값이 true와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50보다 작다, 50보다 작지 않다. 그 true, false 값을 사용을 하는 건데, true, false 값에 의해서 true인 데이터 리스트 중에 true인 애들은 한쪽으로 빼고 false인 애들도 한쪽으로 빼고 이렇게 true와 false에 의해서 한 데이터 리스트를 나눠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게 디스패치라고, 우리가 리스트 관련된 강의에서 배웠던 디스패치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L이 그 리스트가 되겠고요. P가 true, false 패턴, 그리고 true에 의한 데이터들은 A로 나가고 false에 의한 데이터는 B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rue, false 값을 P로 연결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L이 뭔지를 우선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캡홀스에서 나오는 실린더들을
L로 넣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린더의 색상만 칠할 거기 때문에 이 캡홀스 내에서 그 나온 결과값을 L로 넣으시면 돼요. 자, A를 빨간색, B를 파란색으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디스패치는 잠깐 끄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범위 50이 한 이 정도 되나 봐요. 50 거리가 이 트랙터의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온 실린더들은 A로 빠져나가고 그 실린더는 빨간색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50 범위 밖에 있는 애들 B로 빠져나가죠. 걔네들은 파란색으로 색상이 칠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뷰에 불과해요. 이 컴포넌트에 의한 결과값이 프리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색상이 들어가 있는 라이노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리뷰에서 베이크를 하셔야 돼요. 자, 프리뷰 같이 선택하고 마우스 휠 클릭하고 레이디얼 메뉴에서 베이크 그러면은 잠깐 다시 프리뷰를 꺼보면 자, 라이노 상에 이렇게 라이노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지금은 와이어프레임 뷰인데 쉐이드로 바꾸면은 그냥 그 레이어의 색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객체가 얹혀져 있는 레이어의 색상이 나오는 거고 실제 그래스허퍼에서 우리가 색상을 부여한 것은 렌더드 뷰로 가야지만 그 색상이 나옵니다. 자, 렌더드 뷰로 가니까 우리가 그래스허퍼에서 이건 재질로 부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렌더 했을 때 그 색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렌더드 디스플레이 옵션을 해주셔야지만 디스플레이 모드로 해주셔야지만 그 색상이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쉐이드로 와이어프레임 바꿔놓을게요. 좀 화면이 느려지니까. 자, 이번 예제에서는 지난 예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선 2D 디멘션에 스퀘어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트랙터 포인트와 거리를 계산을 해서 원의 반지름 자체도 반영을 시켰고 익스트루드 거리 값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사용을 해서 디스패치로 그 리스트를 분리를 한 다음에 하나의 그룹에다가는 특정 작업을 부여를 했고 그 다른 그룹에다가는 다른 작업을 부여를 한 그러한 데피니션을 이번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